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들어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기차 코나의 연이은 화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당금 관련해서 커다란 악재가 나왔는데요. 근본 악재를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상승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충당금 악재 그리고 연이은 어떤 그 화재 악재를 통해서 2파동이 어떤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정 2파동이 끝이라면 상승 충격 3파동이 어떤 그 출발점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굳이 이제 가격대를 본다면 넉넉 잡고 이제 그 16만 원 미만대라면 뭐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화면은 현대기아차 관심 있는 분들 다 보셨겠죠. 대규모 리콜 비용 우려. 지금 이제 전날 공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에 2조 1천억 원의 충당금을 반영하기로 밝혔다.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 이제 오히려 적자 전환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현대차 방송을 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적자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2,600억 정도 합해서 이제 3조 3,600억 정도의 일이고요. 일단 요번에 대규모 충당금 반영 결정으로 3분기 적자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맨 아래 내용 보시면, 이번에 충당금 같은 경우가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5회에 걸친 품질 비용 이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리콜 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미 누적된 악재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제 거래량이 제법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발표된 어떤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장 초반에는 거의 투매 수준에 가까웠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이 무조건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악재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세력들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나서 보게 되면은 대련 주식들은 결국은 이제 대련 주식들의 저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혹은 이제 아래에서는 우리가 편안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내용은 KTB증권 10월 16일자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여하튼간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넘어설 거라고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 8천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해외 쪽은 조금 부진했지만 국내 가동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ASP라고 나왔는데, ASP는 이제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에버리지 세일 프라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여튼 맨 아래 보시면 친환경차 경쟁력 부각에 따른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 시도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현대차는 삼성전자와 함께 가치 성장주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론적인 어떤 실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의 어떤 성장성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 이제 현대차 월봉입니다. 예전에 이제 2012년도에 27만원 최고점 이후에 이거 7만원대까지 붕괴가 됐죠. 6만원 최저점이 이제 장중 최저점이 6만 5천원까지 빠졌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최하단부였죠. 최저점 부분인데 6만 5천원에서부터 이제 상승 1파동이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9월달에 이어서 지금 2개월째 9월달에 이어서 이제 2개월째 조정 과정인데 2파동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2파동의 끝점이 어딘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2파동의 끝 혹은 이제 3파동의 출발점이 어딘가, 저희 회원분들도 언제 올라가느냐 많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출발점은 악재와 함께 이제 출발한다고 보는 거죠. 요런 내용에서 우리가 요런 내용에서 좀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가 주도주 논리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도주는 이제 매도세의 소멸관계 탄생된다고 하거든요. 매도세가 소멸되려면 호재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죠. 악재에 의해서, 악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되어야지 가능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나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그 연이은 화재 사태, 그리고 요번에 그 충당금 관련 악재라면은 제법 큰 악재고, 요 악재를 잘 견뎌낸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16만 원에서 날카로운 어떤 바닥을 찍고 이제 그 본격적인 3파동이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튼간에 이제 그 현대차를 우리가 이제 강론상에 어떤 그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실적에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가 혹은 수소차의 어떤 그 성장성으로 주가를 이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조정은 여하튼간에 2파동이 끝이자 혹은 이제 3파동이 출발점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크게만 어떤 그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제 저점 이후에 한번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건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그 지난 6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 제가 자료를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이제 점유율 차원에서, 글로벌 점유율 차원에서 지금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제 추월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5% 정도가 되는데, 1분기, 올해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9%예요. 테슬라가 대략적으로 한 25%고 2위입니다. 2위 프리미엄도 분명히 향후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하단 보시면 이제 그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 추이가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세가 2016년도 2.1%에서 9.9%니까 대단하죠. 자, 하여튼 그 전기차라든가 혹은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수치보다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의 어떤 성장성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엑시언트,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수출 로드맵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10월 14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자, 현대차 유럽에 오늘 2025년까지 1600대, 그리고 2030년까지 그 2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지난 7월이죠. 세계 최초로 이제 엑시언트를 이제 스위스에 첫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지난달인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을 한 거죠. 일단 그 깃발을 처음 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하면 테슬라처럼 수소차하면 바로 이제 그 수소차를 카테고리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상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유럽 시장을 출발로 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12,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30년까지 27,000대 수소 전기 트럭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런 로드맵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일봉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16만원. 장 초반에는 거의 뭐 투매 수준으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그 화살표 표시를 두 개 해놨습니다. 8월 10일자에 거래량이 당시 840만 주대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상 최대 거래죠. 주가가 어떤 그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량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단부가 대략적으로 15만 원대 초반이고 상단부가 이제 17만 원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이제 주가가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요번에 이제 그 10월 들어서 이제 하락한 것 전에는 저점이 박스권이지만 약간 그 상향 박스권입니다. 여하튼간에 8월 10일 날 대량 거래 지지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니까 하단부보다는 그래도 한 만 원 정도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래량이 제법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뭐 400만 주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거래량이 오전보다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700만 주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700만 주 어치를 누군가는 팔고 있어요. 파는 세력의 어떤 그 심리는 알죠. 악재가 이제 그 약재 겹치는 악재, 그러니까 이제 화재 사태 혹은 이제 특히 오늘 이제 그 충당금 악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커다란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당연히 더 빠질 것이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으로 팔 것이고, 사는 사람은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는 세력이 된 거죠. 우리 그 조세 그레밀 이론의 핵심이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했어요.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도하고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 그런 논리에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고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월봉상 2파동 조정 과정인데 과연 2파동의 끝은 어딘가? 끝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통해서 바닥을 짜고 이제 그 다음 파동
상승 3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앞서 월봉 봤지만 27만 원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27만 원이라면 50%가 좀 넘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가 뭐 커다랗게 어떤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충분히 그동안 제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좀 상승 추세였던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크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면, 현금 여유가 있다면 매수의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2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바뀌었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입금이 확인되면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인사 전화를 당연히 또 예의상 드려야 되겠고, 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 그 문자를 보낸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 제가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상세하게 드리거든요. 뭐 지금 가입하면 많이 힘든 구간이지만 지금 가입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